자, 구성원입니다. 슈켈리는 어떻게 뮤코 서저리의 강자가 되었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물 소개는 굉장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양력은 슈켈리는 1998년에 볼로냐 대학을 졸업하고 볼로냐 대학에서 학위를 딴 뒤 99년 죄송합니다. 볼로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볼로냐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AP에서 2006년, 2008년에 상을 2번이나 상을 받고 EAED와 EFP의 정회원으로서 활발하게 관련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IJED, IJPRD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루커진지발 서저리의 대표저자로서 저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인대 교과서적에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강연 활동과 학술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가족과도 화목한 시간을 즐기는 정말 치즈 영역에서 밝게 빛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조만니 주켈리의 주켈리 스토리입니다. 주켈리가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1996년 논문부터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주켈리의 논문은 정말 말 그대로 리세션, 루트 커버리지를 위한 것에 온평생을 다 바쳐온 것을 알 수 있고, 초기 논문으로 GTR을 2002년까지 연구하다가 그 뒤로는 GTR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한 왜 이런 거에 대한 나오게 될까 생각해보면은 처음에 주켈리가 어떻게 CM2축을 치료할까에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 1996년 당시에 뜨고 있던 GTR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996년에 GTR을 통해서 리세션을 치료한 케이스 리포트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GTR,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멤브레인을 적용하는 GTR을 시행한 후 6명에게 시행한 후 4명에게서는 완전한 루트 커버리지 결과, 2명에게서는 불완전한 루트 커버리지 결과를 얻었고, GTR이 리세션을 치료하기 위한 옵션으로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GTR을 통해서 이런 리세션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멤브레인 노출 과학으로 인해서 생기는 박테리아 콜로나이제이션이었습니다. 주켈리가 1998년에 주켈리가 직접 GTR 멤브레인의 세균 침착 정도를 SLEM을 통해 분석한 논문인데요. 8명의 치과대 학생들에게 수성, 비흡수성의 3가지 멤브레인을 가철성 장치를 통해 부착한 뒤 4시간과 24시간 후 세균 침착 정도를 SM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는데요. 모든 멤브레인에서 4시간 뒤 그리고 24시간 뒤에 급격하게 많은 양의 세균 분집이 이루어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멤브레인을 리세션에 적용하는 것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한 주켈리는 1998년에 직접 멤브레인을 사용한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고 CT 그래프를 사용한 CAF 코로너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방법을 통해 연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CAF를 시행할 때 CT 그래프트와 멤브레인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커버리지 비율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균의 침착과 감염적인 측면에서 멤브레인을 사용한 쪽이 CT를 사용한 쪽에 비해서 더 불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주켈리는 리세션 치료 시에 GTR을 예지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고, 이런 그의 생각은 2015년 페리오돈털 플라스틱 서저리에 대한 서저리라는 리뷰 논문에서 GTR에 대해 리세션을 치료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세션을 치료할지 주켈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은 결국 뮤코 서저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 후 그의 학술적인 방향은 오로지 뮤코 서저리와 리세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뮤코 서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향이 다 받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켈리는 리세션을 뮤코 서저리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테크닉과 방법에 대한 논문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5년도에 주켈리는 멀티플 리세션을 치료하기 위해서 엔벨로프 타입의 CAF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였고, 전부 다 모디파이드 CAF라는 동일한 치료 방법으로 멀티플 리세션을 치료하였습니다. 그 후 1년 그리고 5년 팔로우업과 재평가를 이루어졌는데요.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통해 디자인하였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리세션 깊이에
1mm를 더해서 파필라티브에서 내려와서 수평 절개선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인접치에 그 투축된 최하반까지 연결하여서 그 치아까지 절개선을 연장한 후 이렇게 지금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부터 부분층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퇴축 직하방부는 본하방 3mm까지 전층 판막을 형성하고 뒤이어 딥절개를 딥 인시전을 가해서 골막을 3mm 정도 남겨둔 후에 슈퍼피셜 절개를 가해서 텐션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뒤 마지막으로 수술부 최후방 치아의 매지알까지 절개를 해서 텐션을 제거하고요. 이때 반대쪽 중절치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치근 헐텍, 유대 디에필 상피 제거, 그리고 치근면에 이 디테일을 적용한 후에 치관 유두부에 스프링 수처를 하고, 그리고 치유의 초기 근육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호리젠탈 매트리스 수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1년 팔로우업, 그리고 5년 뒤에 쓴 5년 뒤에 같은 5년 팔로우업을 작성하였는데 이 결과에서 모두 높은 루트 커버리지 비율이 나타나였고요. 그리고 리세션의 감소, 부착 획득, 각화 조직 획득 모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초기 각화치연의 양과 추후 생성된 각화치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초기 각화치연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오히려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2007년에 이 수술 방법의 스티지를 이식한 방법을 연구하였고요. 10명의 환자 26개 리세션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술 과정은 전 논문과 동일한 과정에 그 스티지를 추가로 이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치은 퇴축량의 감소와 각화치은의 증가에서 우수한 양상이 보였고요. 그 뒤에 이제 주켈리는 바이라미널 테크닉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라미널 테크닉이라는 것은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과 CTG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논문은 바이라미널 테크닉의 임상적 결과뿐만 아니고 CTG의 그 디멘전, 즉 크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환자분의 15번, 25번 치아와 같이 대칭되는 치아에 대해서 각기 대조군 실험군을 설정하였습니다. 실험군의 CTG의 디멘전은 폭은 CJ에서 본 디스턴스까지 그리고 두께는 1mm보다 작게 설정하였고 대조군은 폭은 실험군보다 3mm 더 크게 두께는 1mm보다 좀 더 크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1년간의 팔로우업과 평가를 시행하였는데요. 결과는 CTG 디멘전에 관계없이 두 그룹 모두 우수한 루트 커버리지와 그 부착 수준을 얻었지만 심리성 면에서는 오히려 얇은 CTG가 연조직의 그 외형이나 그 색조면에서 우수하였습니다. 플랫 디센스 면에서도 오히려 얇은 CTG가 더 우수한 결과를 얻었고요. 즉 결론적으로 바이라미널 테크닉은 첫 번째로 인상적으로 예지성이 있는 좋은 술식이며 또한 CTG의 크기는 전혀 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주켈리는 라테럴리 무브와 코로널리 무브 어드밴스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수술 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되는데요. CAF는 예지성이 있는 우수한 술식이지만 에이피컬 쪽으로 각화 조직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는 에이피컬 쪽에 클레프트가 존재하거나 전정이 너무 얇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과거에 이 당시 레트럴 슬라이딩 플랩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방식은 흉터가 많이 남고 예지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주켈리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켈리는 라테럴리 슬라이딩 플랩과 그리고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술식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라테럴리 무브드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이라고 이름짓습니다. 이 수술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부에 절개를 가합니다. 수평으로 3mm의 절개를 가한 후 근심 진지바 마진에 평행하게 수직 절개를 가하고 원심 진지바 마진에서 열분의 내사면 절개를 가하여 2번 절개선과 3번 절개선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공여부에서는 추가로 절개선 3번과 같은 라인으로 A 절개를 가하고 그리고 그 A 절개선의 시작 부분에서 X표 쳐진 길이에 그 6mm를 더한 만큼 스켈롭 절개를 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A에 평행하게 절개선 C를 가하고요. 그 샤프 스플릿 방법으로 판막을 방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문층과 전층이 혼재된 판막이 형성됩니다. 이후 릴리징 이시전 그리고 치근면 처치와 유두의 상피 제거 그리고 절개선 C에서 컵백 인시전을 가한 후에 마지막으로 컵백 인시전을 가해서 판막을 측방으로 이동시킨 뒤 버티컬 인시전 라인을 인터러티브 수출을 하고 치간 유도 부분을 슬링 수출을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는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했는데요. 먼저 부분층, 전층, 부분층으로 이어지는 판막의 두께를 달리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치근면을 덮는 그
판막의 혈행 안정성과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였고, 또한 그 리핏 텐션을 제거함으로써 측방 이동된 판막을 치관측으로 텐션 없이 이동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리세션 깊이, 부착 획득, 각화침 형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또한 치근퇴축의 깊이가 클수록 더 치근퇴축이 회복되는 양이 많았으며, 또한 각화조직 플랩의 폭이 넓을수록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이 각화조직 플랩은 폭은 이 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을 가리키며 이 두께가 3mm를 넘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2007년에는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합니다. 과거의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은 오로지 부분층으로만 플랩을 형성한 후 단순봉합을 하는 형태였다고 말했는데, 주켈리는 이를 개선시킨 술식을 소개하게 됩니다. 역시 비슷한 과정으로 3mm의 수평 절개를 가한 후 트라페조이달 플랩을 형성합니다. 노출된 칙은 양옆으로 부분층을 형성하고요. 노출된 칙은 직하방으로는 마찬가지로 골 하방 3mm까지 전층 판막을 형성하고, 골에 골막을 남기는 딥 인시전과 근육 조직을 떼어내기 위한 슈퍼피셜 인시전을 가하게 되고, 그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플릿풀 스플릿의 형식의 판막이 형성됩니다. 그 후 치금의 할택, 이디팅 적용, 치간부 유두부의 상피 제거, 수직 절개에 대한 단순 봉합, 그리고 치간 유두부의 슬링 수척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 방법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CAF에서 비교했을 때 판막 형성 그리고 머슬 디태치 두 가지 면에서 차별점이 관찰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한 40개의 치근퇴축을 1년 뒤, 3년 뒤에 임상적 결과를 평가했을 때 역시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켈리가 쓴 수술 방법에 대해서 논문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켈리의 여러 노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켈리는 수직절개를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에 버티컬 인시전을 가한 경우와 엠벨로 타입의 CAF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32명을 각기 대조군 두 부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버티컬 인시전을 가했고, 한쪽에는 인벨로프 타입으로 판막을 형성한 후에 1년 후 수술 과정 결과를 평가하였고, 두 그룹 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지만 환자 불편감과 그리고 스카 형성 면에서 수직절개를 가하는 방식이 더 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TG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서 CTG를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 CTG를 적용할 때 6개월, 1년 전의 임상적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5년 후의 결과에서는 리세션 덱스 그리고 각화조직 형성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심미성 평가에서는 색조 부분은 CTG를 쓰는 것이 약간 더 불리했지만 컨투어 형성 지은의 외형에서는 CTG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엔도게인의 사용에 대해서도 연구하였습니다. 15명의 30개 리세션을 두 grup으로 나누어서 한쪽으로는 엔도게인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CAF만 적용하였고, 실험군은 엔도게인을 적용한 후에 6개월, 12개월, 24개월의 팔로우 기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엔도게인의 적용이 유리미한 임상적 차이를 리세션에 대해서는 유리미한 임상적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켈리의 중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로 루트 커버리지의 맥시멀 루트 커버리지 MRC를 예측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06년에 주켈리가 루트 커버리지 결과를 제한하는 요소들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해 서술한 논문입니다. 먼저 아이디얼 파퓰라 헤이스는 사진에서 X 부분, 즉 컨택 포인트에서 CEJ 포인트 앵글까지 간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아나토미틱 파퓰라 헤이스는 즉 Y는 실제 파퓰라 팁과 CEJ 포인트 앵글 간의 거리를 말합니다. 주켈리는 MRC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얼 파퓰라 헤이스를 측정한 후에 이제 실제 파퓰라 팁에서 그 길이만큼 내려간 부분을 MRC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임상에서 MRC를 잘못 측정하게 만들기 쉬운 오류 또는 MRC에 악영향을 주어서 주는 여러 요인들에 서술하였는데요. 먼저 어브레이션 등으로 노출된 덴팅이 CEJ가 헷갈리기 쉬워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파퓰라의 소실은 또한 치근피계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만약 이런 파퓰라가 소실이 된 치아에서 회전, 정출 등의 변이가 없다면은
전 슬라이드에 서술했던 방식으로 MRC 측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치아에 회전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반대측에 대칭되는 치아에서 아이디아 페퓰라 헤이트를 측정하여 MRC를 계측해야 한다고 하였고요. 정출이 있는 경우에서는 정출되지 않은 인접치의 정출되지 않은 인접치 또는 인접치까지 이전되었을 경우 동측의 대칭치에 대해서 아이디어 페퓰라 헤이트를 구해서 적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교합력 마모는 보통 정출과 동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정출된 경우에 준하여 치료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50명의 환자 135개의 리세션을 각각 CAF와 SCTG를 통해서 치료한 후 왁스 스텐트로 기준점을 만듭니다. 그 후 왁스 스텐트로 기준점을 만들어 측정된 MRC 값과 실제 치유 변형 간의 차이를 측정하였는데요. 135개의 리세션 중에서 97개에서 MRC를 통해 계산한 결과와 실제 임상 결과가 일치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MRC와 실제 결과가 일치한 케이스에서는 CAF와 SCTG 간의 통계적 일치가 없었지만 MRC보다 치급 피해가 덜 된 경우에서는 CAF를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서 SCTG를 이식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논캐리어스 서비컬 레진이 루트 커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연구했는데요. 이러한 NCCL에 따른 가이드라인 2011년에 발표했습니다. 95명의 환자를 5그룹으로 분류하고 수술한 뒤 1년 후 경과 관찰을 진행하였고 5그룹은 MRC와 NCCL의 위치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타입 1은 MRC가 NCCL의 1mm부터 NCCL의 마진 상방 1mm 있는 경우, 타입 2는 1mm 이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타입 3는 NCCL의 가장 깊은 곳에 MRC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타입 4는 깊은 곳보다 더 하방에 존재하는 경우, 타입 5는 그리고 NCCL 에이피컬까지 내려간 경우로 5가지로 나눠가지고 먼저 타입 1은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과 시급량 처치만 시행하였고, 타입 2는 코로널리 어드밴스 플랩에 SCTG를 동반하였습니다. 이 SCTG는 NCCL의 경소 내로 플랩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경조직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식한다고 하였습니다. 타입 3는 먼저 치관부 오돈토플라스티를 진행한 후에 MRC까지 레진 수복을 하고 그리고 치근부 오돈토플라스티와 CAF를 적용하였습니다. 타입 4는 MRC까지 레진 수복을 한 후 CAF를 시행하였고요. 타입 5 역시 레진 수복 후 CAF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NCCL 타입에 따라서는 타입 1과 2에서는 우수한 결과, 그리고 타입 3와 타입 4에서는 타입 1과 타입 2에 비해서 치근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타입 5에서는 치근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밀러 클래스의 분류에 따라서는 타입 1과 2에서는 우수한 결과, 타입 3는 그에 비해 적었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치근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화 치유의 획득은 타입 2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의 만족도 면에서는 모든 타입에서 좋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치주과 의사의 평가에서는 타입 3, 4, 5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주켈리는 자신의 저서 뮤코진주발 SX 서저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켈리는 수루 환자의 불편감 또한 연구했는데요. 먼저 SCTG와 디에피셀라이즈 그래프트의 환자 불편감과 루트 커버리지 결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50명의 환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조군 25명은 국외 측에서 SCTG를 체득한 후 CAF를 시행하였고, 실험군 25명은 아예 디에피셀라이즈 그래프트를 국외 측에서 떼내서 체득한 후 CAF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 환자 불편감은 진통제 복용 정도와 불편감, 출혈 정도, 그리고 저작시 불편감, 그리고 환자의 스트레스를 5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진통제 복용 정도와 불편감, 그리고 출혈 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작시 불편감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체득을 아예 떼낸 DAP 그룹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적 결과 면에서는 두 그룹에서 리세션 덱스, 부착 수준, PD, 각화 치유 양의 부분에서 둘 다 유의성 없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치유 두께면에서는 에피셀라이즈 조직을 떼낸 그룹이 좀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임상적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지만 불편감 쪽은 SCTG 체득 쪽이 약간 더 적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켈리가
치은 퇴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하면서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신의 수술 테크닉을 쉽게 도외하여 쉽게 알기 쉽게 공식화해서 밀코 서저리의 입문자에게도 길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밀코 서저리 주켈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된 거. 수고했습니다. 대단하다. 열정